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약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임대차 해약과 일본의 임대차 해약에 조금 틀린 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2년 계약을 하면 2년을 무조건 다 살지 않으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 형식으로 나머지 임차료를 내는 걸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2년 계약이라 그래도 자기가 해약하는 날짜에 특별한 특약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해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그 특약 조항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 1년 이내 해약하면 위약금 한 달이라든가 2년 이내 해약하면 위약금 한 달이라든가, 뭐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항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6개월 이내 해약은 두 달치, 그 다음 1년 이내 해약은 한 달치,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그 특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해약 신청하면 해약이 되고요. 해약의 방법은 서면이 기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해약 신청서에 자기가 기입을 하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든가, 아니면 팩스로 넣던가, 요즘은 또 이메일로 받는 데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 해약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관리회사마다 주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약은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회사나 주인한테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해약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편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뭐 길게는 3일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편 같은 경우는 보내고 나서 도착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런 전체적인 거를 조금 더 보완하는 문제로는, 만약에 해약 신청할 시점에 미리 연락해서 나 지금 해약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우편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편 보내고 나서 도착했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팩스 보낼 겁니다. 미리 얘기하시고 팩스 보내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미리 연락하고 확인하는 게 우선 제일 베스트적인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도착을 안 하시죠.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 팩스로 보냈는데 팩스 번호 잘못 찍어서 보냈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어드레스 좀 틀려가지고 안 갔어. 그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우편이 도착을 안 했어. 주소를 잘못 썼든지, 뭐 이런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도착하고 나서는 확인 전화 하시고요, 확인 연락 하시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착했다고 확인을 해서, 이제 해약 신청은 방법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약을 했었을 때 그 안에 짐은 한 달이나 두 달의 시간을 주는데, 만약에 본인이 해약 신청을 3월 31일 날 나간다 그래서 2월 말까지 해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한 달 전에 해약 신청이 됐다고 확인됐을 경우는 본인은 3월 31일까지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가더라도 3월 31일까지 월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래 한 달 전인데 두 달 전에 미리 해약 신청을 했다. 원래 3월 31일 날 나가려고 해약 신청을 2월 1일 날 해약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2월 15일쯤 돼서 3월 31일까지 아니고 3월 15일까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요게 또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요거 줄일 수 있느냐, 그거는 상담해 보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약 신청을 한번 내면 철회가 그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철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3월 31일 나간다고 해약 신청을 했으면, 그걸 만약에 철회하고 다시 날짜 조정을 하기로 했을 때는 그쪽 주인이라든가 관리회사에 철회해도 되는지 변경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한번 내면 철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때는 철회가 가능하고 다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신중하게,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해약 신청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 더 살고 싶어. 그랬을 때 해약 신청을 철회해도 되느냐,
요것도 상대방의 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서면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약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기간 잘 정하시고요. 그리고 해약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저기 뭐 귀국한 날짜가 다가왔을 때 그 안에 지문, 쓰레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남으면 그거는 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인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자들을 통하면 꽤 비쌉니다. 본인이 버리는 거에 비해서 뭐 봉다리 하나가 어떤 데는 3,000에서 5,000원 받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키킹에서 잘리든가 아니면 뭐 부담금으로 청구서가 돌아오니까 그 쓰레기는 하나도 없이 하시고 먼지 정도는 괜찮습니다. 쓰레기는 하나도 없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미리미리 다 버리시고 특히 이불이라든가 이런 건 마지막 날까지, 특히 귀국하시는 분들은 이불이라든가 마지막 날까지 쓸 테니까 그런 거는 미리 한 달 전부터 구약소나 시약소에 연락을 해서 언제 날짜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뭐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뭐 나중에 또 쓰레기에 관련된 영상을 또 다시 만들겠지만 우선 신주쿠 기준으로 한국어로 된 쓰레기 분리법에 대해서 제가 사진 영상으로 지금 보내드리고요. 요건 한번 참고하시고요. 쓰레기는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구, 시, 자기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23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는 이제 일반 비닐봉투로도 상관없는데 이제 시라든가 이렇게 동경도 근방으로라든가 그런 쪽은 쓰레기가 유료 봉투도 있고 분리 방법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각 지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이 2년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이 만료되니까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돼서 자동 해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약은 꼭 입주자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도 그 계약을 연장 안 하고 해약한다는 의사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3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내가 만약 3월 15일 날 해약했다고 해약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전은 4월 14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 만료되는 시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갱신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약은 본인이 계약을 만료되는 시점이나 그거에 상관없이 나간다고 했을 때 꼭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는 해약 신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약 신청을 하고 나서 나가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우선 처음에 해약 신청할 당시는 원래 나중에 나갈 때는 주인과 관리회사나 본인이 같이 방을 확인하고 어디가 상처가 났는지, 상처가 났으면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서로 확인하고 이게 왜 상처가 났는지 아니면 먼저 사람이 상처 낸 게 그대로 있었는지 그런 거 얘기해서 확인하고 그 상처라든가 기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를 서로 확인합니다. 이 확인 작업을 하는데 해약 신청할 당시 내가 귀국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딴 데로 이사 간다든가 했었을 때 내가 언제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이 집에서 다치하이 하겠다, 그러니까 집을 확인하러 오시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는데 해약할 당시는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세한 날짜를, 그래서 나중에 나가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는 내가 언제 몇 시에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와라 라고 그 관리회사나 주인한테 연락해서 확인합니다.
관리회사나 주인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는 얘기해가지고 일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차이가 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서로 간에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또 다른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약 신청을 하고 나서 내가 3월 31일 날 나가기로 했는데 그날 못 나가게 됐다. 4월 5일까지 있게 됐다. 라고 했을 땐 무단 점유로 돼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그 3월 31일 이후로 그 날짜 계산한 거에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뒷사람이 내가 3월 31일 주인은 3월 30일에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전에 3월 1일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방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급하게 3월 30일날 나가니까 청소 며칠 하고 4월 5일날 들어오기로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4월 5일날 나가는 것 때문에 그 다음 들어올 사람이 4월 5일날 못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호텔 비용이라든가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했던 비용에 대해서 본인에게 청구 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날짜 지키는 거를 기본으로 해 주시고요. 그 날짜 어겨가지고 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치아이를 했었을 때 방 확인이 다 끝나고 열쇠를 반납합니다. 그럼 열쇠를 반납하면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방에 못 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확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뭐 부셔놓던가 뭐 기스가 났던가 그러면 그거는 또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3월 31일에 나간다고 해약 신청을 쓰고 실질적으로 3월 15일 날 다체해서 짐 다 끌고 나갔을 때는 그리고 열쇠 반납하면 더 이상 그 집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월세를 그때까지 냈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갔을 때 아까 제가 쓰레기 다 치우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만약에 이사하는 곳이라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 변경해가지고 이쪽으로 청구서 보내달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국하는 케이스라면 만약에 친구한테 부탁을 할 수 있으면 친구한테 부탁을 하시고 만약에 부탁이 안 되면 전기, 수도, 가스를 그날 오게 해야 됩니다.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와서 전기, 수도, 가스 지불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은 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터넷도 해약 신청을 다 하시고 그러면 이제 모뎀 넣어달라는 봉투를 보내주니까 그 넣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요금 청구는 아마 나중으로 하게 됩니다. 요금 청구는 인터넷은 와서 직접 받는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하고 수도는 직접 와서 오늘까지 쓴 날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카드라든가 카드 결제로 아니면 송금이라든가 이런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약 신청할 때 주의사항과 해약 신청할 때의 그 일련의 수소 과정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